여러분, 대한민국 트로트의 황제, 이명웅 군의 왼쪽 뺨을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암벌 10만 관중을 올린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깊게 패인 흉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깨진 유리병에 얼굴이 찢어져 무려 30바늘이나 꿰매야 했던 끔찍한 가난의 흔적이죠. 지금 이명웅 군의 가치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입니다. 2024년 상암 콘서트 단 이틀 만에 티켓 매출만 140억 원을 넘겼고 음원 수익까지 합치면 이제는 중소기업을 넘어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국내 최고 아니 세계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를 불러서 흔적도 없이 그 흉터를 지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명웅 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가슴 뭉클한 한마디를 남겼는데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는 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도 그 아픈 기억이 담긴 흉터를 지우지 않는 걸까요? 남들은 감추고 싶어하는 흉터를 훈장이라 부르며 지키려 했던 우리가 몰랐던 그의 진짜 속사정. 오늘 인생 수업에서 이명웅 군이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그날의 약속과 눈물겨운 효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5살 꼬마가 감당해야 했던 세상의 무게. 여러분, 지금은 저렇게 빛나는 별이 되었지만 어린 영웅이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편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명웅 군이 고작 5살 때였습니다. 한창 아빠 목마를 타고 재롱을 부릴 나이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젊은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포천의 작은 미용실은 모자의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치열한 생존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손가락이 퉁퉁 붓도록 가위를 잡았고 어린 영웅이는 미용실 구석에서 혼자 노는 법을 배워야 했죠. 그런데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로 그 흉터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담벼락에서 놀던 영웅이가 그만 꽂혀 있던 유리병 위로 얼굴을 받고 만 겁니다. 으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됐고 놀란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신경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무려 30바늘 그 조그만 얼굴을 30번이나 꿰매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수술이 끝난 뒤였습니다. 당시 미용실 형편으로는 흉터 제거 수술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찢어진 아들의 볼을 어루만지며 매일 밤 자책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돈만 있었어도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지만 그때 어린 영웅이는 울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내 얼굴에 나이키 로고 생긴 것 같아서 멋있기만 한데 뭐. 보조개 같지 않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어머니가 미안해할까봐 한 선의의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명웅 군은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어머니를 위해 거울 한 번 제대로 보지 않고 항상 밝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속 깊은 아들이었지만 가난의 그림자는 지독하게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학비가 없었고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레슨비는커녕 차비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군고구마 장사부터 편의점 알바, 택배 상하차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포천의 겨울바람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그 추운 거리에서 군고구마 통을 지키며 노래 연습을 하던 청년 이명웅. 지나가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쯧쯧하며 혀를 찰 때도 그는 묵묵히 고구마를 구웠습니다. 급기야 월세 낼 돈도 없어서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냉골방에서 패딩을 입고 자야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편의점 폐기 도시락을 기다렸다 먹으면서도 어머니에게는 전화해서 엄마, 나 잘 먹고 잘 지내.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던 아들. 여러분이라면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으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짐 싸서 당장 고향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명웅 군은 그 차가운 쪽방촌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군고구마를 굽던 그의 검게 그을린 손에 운명처럼 전 국민을 울릴 황금 마이크가 쥐어지게 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이명웅 군에게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트로트였습니다. 사실 그는 원래 발라드 가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대회마다 떨어지니 혹시 내 길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깊었죠. 그러다 우연히 나간 지역 가요제에서 트로트를 불렀는데 덜컥 최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목소리에 담긴 한과 슬픔은 발라드보다 트로트에 더 잘 어울리는구나. 그 길로 그는 아침마당 꿈의 무대에 도전합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 기억하십니까? 바로 무시로였습니다. 화려한 기교도 쩌렁쩌렁한 고음도 아니었지만 말하듯이 툭툭 내뱉는 그의 노래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결국 5연승 신화를 쓰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노래 좀 하는 신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발은 미스터 트롯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운명입니다. 사실 이명웅 군은 미스터 트롯에 나갈 차비도 넉넉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리고 전설의 무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이명웅 군이 첫 소절, 곱고 희던 그 손으로를 부르는 순간 심사위원석은 물론이고 TV를 보던 전 국민이 숨을 죽였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 노래는 단순히 가창력으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일찍 떠난 아버지, 그리고 홀로 늙어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피를 토하듯 부른 사무곡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통했을까요? 문자 투표수 773만 표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그는 당당히 진의 자리에 오릅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군고구마를 팔던 청년이 이제는 움직이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광고계에서는 그를 모셔가려고 수십억을 싸들고 줄을 섰고 콘서트 티켓은 1초 만에 매진되어 효도 전쟁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아니 3대가 먹고 살아도 남을 돈을 벌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벌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힘들었던 과거는 지우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명웅도 이제 강남의 빌딩 사고 얼굴 흉터부터 없애겠네. 실제로 유명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내가 무료로 완벽하게 흉터를 없애주겠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기술도 좋아져서 수술만 하면 그 흉터 감쪽같이 지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권했습니다. 영웅아, 이제 돈도 있는데 제발 그 흉터 좀 없애자. 엄마 소원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명웅 군은 그 모든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엄마, 기억나? 나 어릴 때 이 흉터 보고 내 얼굴에 나이키 있다고 좋아했잖아.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난 이 흉터가 좋아. 이게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훈장이야. 여러분, 사실 어릴 때 그가 했던 나이키 같다는 말은 찢어진 얼굴을 보고 울던 어머니를 달래기 위한 어린 아들의 슬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억 자산가가 된 지금 그가 흉터를 남겨두려는 진짜 속마음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단순히 훈장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어머니의 평생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한 깊은 효심이 숨어 있었는데요. 과연 그 진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명웅 군이 흉터 수술을 거부한 이유는 바로 초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흉터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워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흉터를 볼 때마다 저는 옛날을 기억합니다. 고구마를 팔던 시절, 춥고 배고팠던 시절을요. 흉터를 없애면 제가 건방져질까봐 겁이 납니다. 참으로 속이 깊지 않습니까? 그에게 흉터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성공에 취하지 않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고등이었던 겁니다. 또한 그 흉터를 좋아해주는 팬들이 있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팬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올곧은 성품은 돈을 쓰는 방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명웅 군이 2021년에 마포구 건물을 샀다는 뉴스는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이 호의호식하려고 산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그는 데뷔 초 소속사 대표님과 낡은 건물에서 동고동락하며 어렵게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함께 고생한 소속사 식구들과 더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사옥을 마련한 것이었죠. 정작 본인은 아직도 검소하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기부 행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마다 팬클럽 영웅시대의 이름으로 수억 원씩 기부를 합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수해복구 등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억 단위의 돈을 쾌척합니다. 보통 연예인들이 기부를 하면 본인 이름으로 하죠. 하지만 이명웅 군은 항상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라며 공을 팬들에게 돌립니다. 자신이 번 돈은 팬들이 준 사랑이니 그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줘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효도는 어머니에게 하는 것이겠죠. 그는 돈을 벌자마자 어머니에게 미용실을 그만두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생 못 해본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며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효도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TV에 나와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리고 수만 명의 팬들이 아들의 이름을 연호할 때마다 지난 3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이명웅 군은 존재 자체만으로 어머니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가장 큰 선물이자 건물인 것을요. 마무리 인생 수업의 한마디. 여러분, 오늘 인생 수업에서 만난 이명웅 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구겨지지 않았던 마음, 천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심,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의 히어로를 만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작은 상처에도 아파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부모를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명웅 군의 얼굴에 있는 저 흉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라고요. 오늘 밤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의 주름살과 흉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참 고생 많았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라고요. 그 주름과 흉터야말로 여러분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훈장일 테니까요. 오늘 인생 수업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명웅 군을 응원하신다면,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하셨다면 댓글에 이명웅 사랑해 혹은 나도 힘낼게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